20살에 자기 남편은 19살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바로 남편이 안덕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당시 예비가 없을 때는 지식인부터 하라니까 선생이라는 이유로 접대자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달려와 보니까 자기가 가만히 뚜룩 줬더니 그 옷이 눈에 띄어가지고 제일 먼저 시신을 꺼내고 지금 이제 70년이 다 돼도 자식도 없이 살았는데 여기 4,500만 원 우리 집에 직접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이 돈을 갖고서 그러면은 간단히 여기 재현을 만들어 놓자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못 찾지 못하는 게 이 동일사가 이 사람들 40일을 못 찾아서 제가 서울에 자주 여기 말고 학살한 곳 어디 있습니까 하고 늘 찾아갔던 겁니다. 여기에 이 김희전이라는 이분도 학교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비행장에서 몇 년 전에 위해 발굴을 하다 보니까 도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도장만 왜 거기 나왔을까? 그 도장을 가지고 여기 대정초등학교 와 보니까 결제했던 그 도장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러면은 행방불명이 된 게 비행장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저 대정에 가면은 양신아가 여기 학살할 때랑 위해 발굴을 다 하니까 그분한테 연락해서 여기 알려해달라. 그래서 여기 이인재, 정동영이, 노무현이 이 세 분이 왔어요. 근데 그 온 날이 2002년 2월 4일 날입니다. 제일 먼저 온 게 노무현 후보가 왔어요. 그때만 해도 여기 비가 와 나면 사람배가 계속 나오니까 이걸 주워서 요 위에 컨테이너 하나 있고 그 속에 쭉 놓을 때입니다. 근데 그 노무현 후보가 여기 온 때 내가 그때가 한 11시쯤에 이야기를 드리고 그걸 다 보여드리고 그때 안덕면 사계 거기 경치 좋은데 명궁인가 그 식당에 알레에 갔습니다. 그때 제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는 범죄자들이 죽은 곳이라 해서 우리 도내에 도의원들 다 노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정계 최고위급이 그것도 셋째 드는 날로 왔으니 우리 유족으로서는 너무 고무돼서 몸둘 바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이야기가 그러대요. 이 책에 다 나온 겁니다. 셋절이 뭐예요? 아마 우리 여기 제주도뿐이 없는데 셋절 된다는 것은 우리 제주도에서 입춘을 말합니다. 새 절기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셋절이 뭐예요 하니까 오늘이 2월 4일 입춘날 아닙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약속이 만약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거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때 뼈도 다 보고 제가 이 양면증 오늘 저희 양면증도 가졌어요. 양면이라고 인정한 도장을 딱 찍은 것을 다 보여드리면서 하니까 이건 분명히 양면학살이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된다면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규명하겠소. 저는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분이 대통령 되면서 바로 여야 합의해서 처음으로 만든 것이 과거사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법이라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한시법으로. 그래서 그 법을 만들고 제일 먼저 여기에 조사가 왔는데 당시 이 원장이 송기인 신분 지금 살아계시죠? 여기 일대 위원장이 여기 와가지고 그건 다 설명하고 자료를 다 보여드리는데 제일 먼저 있어 이건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분명히 양면학살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유족들 252명한테 다 통보가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알다시피 그 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3년 지나기 전에 국가 상대로 소송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 올라가서 그 법무법인 덕수 김영태 변호사 이분을 선임 먹어서 국가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 과거사 진실위에서 조사는 이건 양면학살이니까 보상도 하고 여기 그 위령제도 진행을 했는데 온 것은 국방부 장관 김상인가요? 이상인가요? 국방부 장관. 그분 한 번 와서 사과 한 번이지 지원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가 소송을 해서 대법원은 판례까지 5년간 투쟁해가지고 여기 252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그 비석이 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52명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소송한 분들은 96명뿐이요. 그때 제가 소송을 참여해가니까 나한테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국가 상대로 대련으로 바위 싸매지 네 국가 상대 이길 줄 아느냐. 그래서 이 셋달로름인데 이게 능선입니다. 능선인데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1920년부터 땅굴파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1945년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니까 여기 폭파하는 날은 9월 28일 날입니다. 우리가 그 상해에서 미국에서 이승만이나 김구 이분들 들어온 때도 10월 11월에 들어왔지만은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9월 28일 날 서울보단도 우리 역사에 보면은 미군이 여기 먼저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뭐인가? 여기가 일본 시대 마지막 태평전쟁이 당시에 1941년도 이후에는
제주도에 약 한 3만 7천 명의 일본군이 있다고 나옵니다. 이분들에게 한 60%가 이쪽에 있으니까 무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항복팀보다 무기 해제팀이 제일 먼저 오고, 여기 폭발 때가 9월 28일인데 여기 폭발 때 그 목격한 그분도 제가 늘 찾아가, 이제는 돌아갔습니다만은 찾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저 철근들 있죠. 이것은 중앙의 기둥이었습니다. 기둥인데 우리가 유해를 추가발굴 하면서 이동되면 부서졌지만은 저기 가면 지금도 당시에 실탄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저 철근은 지금 70년 이상 되고 있지만은 우리 한국의 철근은 데킹이라 해서 그 세멘트 잘 붙도록 곰보로 되어 있는데 저것은 아주 강철같이 가서 꺼낼 수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만병지 쪽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같은 6년 만에 유해 발굴을 했지만은 여기는 물이 안 고였으니까 그 시신이 치아를 보고 허리띠를 보고 그때 저 나이롱 러닝구 입을 때 썩자는 거 보고 대충 유해를 확인하고 가족들이 가져갔지만은 여기 물 속에는 일절 손을 못 대게 하니까 6년 만에 찾아보니 물덩어리 된 거예요. 그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그때는 3학년 때인데 1시간 수업 마치니까 선생님이 가봐라 해서 여기 온 겁니다. 예, 왔는데 여기서 양수기, 이제도 물 고였습니다. 양수기로 물을 푸고 있고 우리 형님이 1m 82였어요. 거구 뼈가 나올 줄 아는데 나오는 거 보니까 누구 먼저 모르고 우리 형수가 아무거나 하나 차지하라니까 머리 하나 받아서 누구 먼저 상호제 싸고 그다음에 그 팔뚝에서 다 뼈를 받았는데 여기 나왔지만은 149구를 찾았는데 17구는 이건 누구 같다, 여자도 있으니까 누구 다 가져간 것이 17구가 나머지가 132구인데 이것이 백줄천입니다. 백할아버지가 하늘 안 세주고 뼈가 펴버렸다고 백줄천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장마 때문에 계속 물 나오고 그런 곳인데, 그리고 다음 말씀드릴까, 이쪽에 다음 시간 있을 때 보면은 여기 내용이 있으면 여기는 2005년도에 LA에서는 여기서 직접 학살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와가지고 양심 고백을 했어요. 바로 길이 여기인데 자기네는 트럭을 타고 이쪽으로 오고 학살 그 가해자들, 피해자들은 이쪽으로 온 겁니다. 가해자가 우리가 총잡이라고 해서 명단 다 박혀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돌아갔습니다. 그분이 대한민국의 해병대 1기생, 그 다음에 해병대 2기생. 1기생은 원칙으로는 해군 13기로 입대했는데 바로 해병대로 지원자가 없으니까 가장 와일드한 사람만 그건 장군 역사에 나온 겁니다. 330원을 뽑아가지고 해병대 1기생, 다음에 해병대 2기생은 해군 14기에서 450명을 전향해서 해병대 2기생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제주도 3, 4기 해병대를 훈련 가르치다 말고 여기와 학살했던 거 보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19일 날 여수에 갔다 왔습니다. 아마 여기 여수에 온 분 계시는지 모르겠으면 14년대 반란 사건이죠. 그게 사실상 여수 14년대 반란 사건은 제주 사상 사건이 없으면은 그분들이 사건이 없을 거예요. 제가 2005년도 그 일본에서 같이 와가지고 측량하면서 했는데 1220m입니다. 아마 우리 저 가마오롬 평화박물관 있죠? 가마오롬. 그것이 1020m입니다. 즉 200m가 더 길어요. 노란 것도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것도? 다 이렇게 그러니까 1220m라는 것은 일직선이 아니고 이게 다 미로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 여기들은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일로에서 절로 나오도록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알아주실 것은 요 세타로름 지하 동굴이 이거 국가등록문화재이 되는데 일본 방위처 일본해가 그 천하평양이 숨는 곳이 면적이 32,000평방미터인데 여기가 57,000평방미터입니다. 이 안에 가면 여기 차 마음대로 다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태평양 전쟁은 1941년도부터 아닙니까? 43년도부터는 여기가 북태평양 바다인데 여기 비식구가 늘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작업을 계속 했는데 이게 이용도 못 해보고 해방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학자도 지구상에 이만큼 넓은 땅굴이 없는데 갱도가 없는데 이걸 그냥 방첨이 되느냐. 그래서 이
여기가 그 안보상 국정원에서 가장 여기가 중요 지역이라서 늘 왔어요. 이게 안내할 때마다 건의를 하고 하더니만은 아마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네요. 어디 누가 들어갔는데? 요만큼만 내용만 조금 보게. 예, 여기는 그럼 어떻게 활용하려고 만들어요? 여기 답사했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 국이 몇 개냐 하면 17군데예요. 17군데인데 2개는 해식동굴을 손을 봐 만들었고 15개를 직접 사람이 동원해서 괭이를 판 거예요. 그러면은 길게는 40m부터 2m까지도 이제 돼 있는데 지금 이건 바다거든요. 이거 답사. 여기 세 번째 요 H자로 된 게 이게 방위청 자료에 보면 이거 본부로 돼 있어요. 본부요? 예, 본부. 다른 데는 들어갔다 나오는데 여기는 H로 갔다 왔다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그 일본이 아주 패망해 갈 때 암호명이 결 7호 작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1호 북해도부터 1, 2, 3, 4, 5, 6까지는 일본을 나눠 가지고 있고 일본 제외에서 이 연합군이 들어올 만한 곳이다 한 것은 바로 여기에요. 여기가 7 겨로작전의 암호명 7인데 여기가 1943년도 말부터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당시에 여기 작업한 분들을 동원하고 이거 등록문화재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다른 데 가서 유홍준 청장하고 자주 이게 살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여기가 여기 이 붕괴되는 것이 최근에 해놓으니까 이 본부도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굴 앞에는 어뢰종 그 카이데 어뢰종 그거 끌고 가는 저 다리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다 지금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 여기가 산이수동이라는데 해녀들이 뭐 아주 쓰레기장 만들다시피 했는데 청소하고 등록문화재가 돼 있지만은 이게 계속 저렇게 되면서 저기 뭐 복원도 힘들게 되고 그리고 여기 바로 이 본부 저 붕괴된 데가 여기까지 붕괴된 겁니다. 지금 나머지들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 위에 전봇대 이게 세 번째 보인 데부터 저기까지가 끝까지가 파진 것이 송악산 외륜산 진지동굴에서 1020m